3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현관까지 풍겨왔다. 10년을 함께 산 일상의 냄새였다. 다녀왔어. 응, 씻고 와. 곧 다 돼. 평범한 대화, 평범한 저녁, 평범한 목요일. 나는 양복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연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화면이 꺼져 있었다. 여보, 휴대폰 배터리 없다며? 부엌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아, 맞다. 충전 좀 해줘. 나는 습관적으로 서연의 휴대폰을 들어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침대 옆 충전기에 꽂으려던 참이었다. 정말이지 그 순간까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10년이라는 시간. 대학교 2학년 때 만나 연애 4년, 결혼 6년.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서연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도 뒤져본 적도 없었다. 그럴 필요를 느낀 적이 없었다. 우리는 그런 부부였다. 아니, 그런 부부라고 믿었다. 충전기 선을 잡는 순간이었다. 띵동. 휴대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 하나가 떴다. 카카오톡 메시지.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아버지, 사랑해. 오늘도 고생했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이건 어머니가 3년 전 재혼한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새아버지라고 불렀다. 억지로라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어머니가 외로우시지 않기를, 행복하시기를 바랐으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내 아내에게 사랑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거지?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다. 요즘 어른들 말투가 좀 이상하니까. 며느리한테 애정 표현 과하게 하는 어른들도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겠지. 하지만 내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등골에 차가운 것이 타고 올라왔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보면 안 돼. 그냥 충전만 하고 나와.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을 눌렀다. 채팅방이 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채팅방 이름은 단순했다. 아버지.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이 안 됐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후 2시 32분. 우리 예쁜 며느리. 오늘 보고 싶네. 저녁에 전화할게. 오후 5시 18분. 까꿍. 잘 자, 꿈에 나와. 아버님도요. 저도 사랑해요. 남편 자면 전화할게요. 남편이 나잖아. 내가 자면 통화한다고? 왜 나 몰래? 왜 밤에?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이건 뭐지? 손가락이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더 위로 올렸다. 3월 12일. 사진 한 장. 아내의 셀카였다. 침대에 앉아 있는 서연. 잠옷 차림이었다. 얇은 실크 잠옷. 내가 작년 생일 때 선물한 그 잠옷. 각도는 약간 위에서 아래로. 쇄골이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캡션. 아버님만 보는 거예요. 토할 것 같았다. 정말로 토할 것 같았다. 화장실로 뛰어가려다가 멈췄다. 아니다. 더 봐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손가락을 움직였다. 더 위로, 더 위로. 3월 10일. 오늘 그 옷 입고 나왔어? 내가 사준 거. 내 남편은 모르는 척 했어요. 우리 며느리 최고야. 3월 8일.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우리 둘만. 3월 5일. 사진 또 한 장. 이번엔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고급스러운 양식당. 테이블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얼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나는 알았다. 내가 청혼했을 때 지었던 그 웃음. 결혼식 날 지었던 그 웃음. 행복할 때 짓는 얼굴. 사진 속 테이블 반대편에는 누군가의 손이 보였다. 남자 손. 나이 든 남자의 손. 손가락에 낀 반지. 어머니가 새아버지와 재혼할 때 끼워준 그 반지. 스크롤은 계속됐다. 2월 28일. 오늘 밤 나올 수 있어? 남편 회식 간대요. 10시쯤 나갈게요. 같은 곳에서 기다릴게. 2월 25일. 며느리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요즘 전화 통화도 못해서 서운해. 저도요, 유유. 남편이 요즘 집에 일찍 들어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월 20일. 이거 받았어? 네.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이 보면 친구한테 받았다고 해. 아니면 내가 며느리한테 선물한 거라고 해도 되고. 그 정도는 이상하지 않잖아. 그러게요, 히읗히읗. 고마워요.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내 손은 이제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5분? 10분? 부엌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뭐해? 밥 다 됐는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여보, 침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다. 0.5초.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봤다. 분명히 봤다. 서연의 얼굴이 굳는 것을,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걸렸다는 얼굴, 들켰다는 얼굴, 바로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걱정스러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이게 뭐야? 나는 겨우 그 말을 짜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휴대폰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줬다. 채팅방이 그대로 열려 있었다. 새아버지와의 대화, 하트 이모티콘들, 사랑해라는 말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봤다. 2초, 3초, 그리고 웃었다. 뭐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뭐냐고. 목소리가 커졌다. 서연은 여전히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다. 장난이잖아. 아버님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건데. 장난? 응. 아버님이 원래 그러시잖아. 좀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거. 친근하게. 나는 휴대폰을 다시 봤다. 사랑해. 오늘도 보고 싶네. 남편 자면 전화할게요. 이게 친근한 거라고? 그리고 당신 왜 내 휴대폰 보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충전해 주려다가 메시지가 떠서. 그래도 함부로 보는 건 아니잖아. 함부로? 이게 함부로야?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서연은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봐. 화풀이? 내가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뭔데? 아버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이상해? 친하게? 이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나는 다시 채팅 내용을 위로 올렸다. 사진들을 보여줬다. 잠옷 차림 셀카, 레스토랑 사진. 이것도 친하게 지내는 거야?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금방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 사진은 아버님이 요즘 우울하시대. 어머님이랑 잘 안 풀리나 봐.
그래서 내가 좀 위로해 드리려고. 위로? 응.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거 해드리는 거지. 뭐가 문제야?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잠옷 입은 사진을 보내.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아버님이 요즘 며느리 얼굴도 못 봤다고 하시길래. 남편 자면 전화할게요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신이 잘 때 조용히 전화하려고 한 거야. 당신 깨우면 안 되니까. 왜 나 몰래 전화를 해야 하는데? 몰래가 아니라 배려한 거지. 당신 피곤해 보여서. 말이 안 됐다. 전혀 말이 안 됐다. 하지만 서연은 태연했다. 너무나 태연했다. 당신 진짜 이상해. 요즘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같은 거.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뭔데? 아버님이랑 며느리가 친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이상해 보여?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은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밥이나 먹어. 식기 전에.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사람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새아버지, 처제, 동생, 전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앉아라.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들어봐야겠구나. 새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60대 초반의 남자.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 옷차림이나 말투가 깔끔했다. 어머니는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이 사람과 재혼했다. 나는 처음엔 반대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받아들였다. 새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무슨 일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다. 앉아.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나는 마지못해 소파 끝에 앉았다. 새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너 요즘 스트레스 심하지 않냐?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한테 이상한 짓 했다며? 이상한 짓이요? 휴대폰 몰래 보고 괜한 의심하고. 나는 서연을 봤다. 서연은 여전히 부엌에서 찻잔을 나르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몰래 본 게 아니라 충전해 주려다가. 변명하지 마. 동생이 끼어들었다. 대학교 3학년인 남동생. 형, 요즘 왜 그래? 형수한테 의처증 부리고. 의처증? 아니면 뭔데? 시아버지한테 그런 의심을 하고. 처제도 거들었다. 서연의 여동생. 20대 후반. 형부, 진짜 요즘 이상해요.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무섭던데요? 무섭다고? 네. 밤에 자다가 갑자기 언니 휴대폰 확인하고 누구랑 통화했냐고 따지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 적 없는데? 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찻잔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오빠,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오빠 요즘 정말 이상해요.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내 휴대폰 찾고. 그런 적 없어. 내 목소리가 커졌다.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가 요즘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이것 봐라. 며느리가 저렇게 무서워하잖니.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본 게. 뭘 봤는데? 새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내가 며느리한테 카톡 보낸 거? 네. 그게 뭐가 문제야? 새아버지는 태연했다. 너무나 태연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안부 묻는 게 이상해? 안부가 아니라 사랑해라고 쓴 거? 네. 그게 뭐가 문제야? 요즘 젊은 사람들 말투 따라한 건데. 새아버지가 웃었다. 며느리가 나한테 아버님 사랑해요. 그러길래 나도 사랑해 한 거지. 뭐가 이상해? 그게 아니라 사진이랑. 사진? 잠옷 입은 사진을. 아, 그거? 새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새로 산 잠옷 자랑하길래 예쁘네 했더니 사진 보내준 거야. 뭐가 문제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소리쳤다. 아버님만 보는 거예요라고 썼다고요. 그래, 나한테만 보여준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여줬다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나왔다. 새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너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그건 그렇지만 내가 봐도 요즘 안색이 안 좋더라.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제가 언제 불면증 있으면 병원 가봐야 해. 그런 게 쌓이면 우울증 되고 우울증 되면 망상 증세 생기고. 망상이요? 그래, 망상. 없는 일을 있다고 믿는 거. 새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봤다. 너 지금 나랑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바로 망상이야. 어머니가 거들었다. 그러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아버지한테?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본 게 뭘 봤는데? 카톡 몇 줄? 그게 아니라 형 요즘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 많이 보지? 동생이 물었다. 불륜설 같은 거. 맨날 그런 거 보면 의심병 생겨. 처제도 거들었다. 형부,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정신과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가 말했다. 요즘 그런 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잖니. 마음의 감기라잖아.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어머니, 새아버지, 동생, 처제,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서연. 전부 같은 편이었다. 나만 혼자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오늘은 좀 쉬고 싶네요. 그래, 쉬어. 새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병원 예약 좀 해봐. 내가 아는 정신과 의사 있는데 소개해 줄까? 괜찮습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거실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저러니까 걱정이지. 언니 고생 많겠어. 며느리 힘들지?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 흐느끼는 소리.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무서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옆에 누운 서연은 등을 돌리고 있었다. 시계를 봤다. 11시 47분. 거실은 조용했다. 가족들은 다 돌아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자는 척했다. 숨소리를 고르게 만들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서연이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살짝 몸을 일으키는 소리. 침대에서 내려가는 소리. 발소리.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여는 소리. 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문이 닫혔다.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 나는 눈을 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문 쪽으로 갔다. 문을 아주 살짝 열었다. 틈 사이로 거실이 보였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그리고 속삭였다. 응, 지금 자. 전화였다. 누구랑? 응, 나도 보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는 달았다. 낮게 웃는 소리. 오늘 힘들었어. 오빠가 이상하게 구는 바람에. 오빠. 남편인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결혼한 후로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 없는데. 응, 다 괜찮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서연이 소파에 편하게 몸을 기댔다. 내일? 내일은 어려울 것 같아. 오빠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누구랑 만나려는 거지? 모레? 모레는 괜찮아. 오빠 야근한대. 응, 같은 곳에서 보자. 나도 사랑해. 숨이 멎었다. 사랑해. 누구한테?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나는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몸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이 진짜 배신당하면 화도 안 난다는 걸. 그냥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걸. 5분쯤 지났을까? 침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웠다. 나는 여전히 자는 척했다.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다. 평온한 숨소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나는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휴대폰을 찾았다. 침대 옆 탁자에 있었다. 잠금 패턴을 알고 있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화면을 열었다. 카톡을 켰다. 새아버지와의 대화방을 찾았다. 비어 있었다. 모든 대화가 삭제돼 있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역시 없었다. 새아버지 번호로 검색했다. 통화 기록 없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봤다. 분명히 봤다. 사진도 대화도 전부.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갔다. 서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오빠, 아침 뭐 먹을래? 평온한 목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아무거나. 토스트 괜찮아? 응. 서연은 부엌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증거가 없다. 모든 게 삭제됐다. 내가 봤던 것들은 이제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가족들은 전부 저쪽 편이다. 내가 망상을 한다고 믿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내가 미친 사람이 된다. 그날 오후 나는 집을 나왔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산책. 전자제품 매장으로 갔다. 녹음기를 샀다. 소형 녹음기.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 배터리 수명 72시간. 그리고 법무법인을 검색했다. 상담 예약을 잡았다. 다음 주 월요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새아버지가 서 있었다. 혼자 담배를 사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웃었다. 아, 너 여기서 뭐해? 산책하다가요. 그래, 나도 담배 사러 나왔어. 새아버지가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나도 따라 나갔다. 너 요즘 컨디션 어때? 괜찮습니다. 병원은 가봤어? 아직이요. 빨리 가봐. 안 그러면 더 심해져. 새아버지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며느리 걱정 많이 하더라. 너 때문에.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 그냥 요즘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새아버지가 담배 연기를 내뱉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방치하면 나중에 큰일 나. 저는 멀쩡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며느리 휴대폰 몰래 뒤지고 시아버지를 의심해? 새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봤다. 너 나랑 며느리 사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맞지? 대답해봐.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얼굴에 다 써 있어. 새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며느리랑 바람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다행이네.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새아버지가 담배를 버렸다.
너 어머니한테 그런 말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어머니 충격 받으셔서 쓰러지실 뻔했잖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내가 요즘 힘든 거 나도 알아. 새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병원 다녀와. 약 타서 먹으면 금방 나아질 거야. 그리고 돌아섰다. 나 먼저 간다. 너도 일찍 들어가. 새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확신하고 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증거가 없다고. 가족들이 저쪽 편이라고. 그리고 맞다. 지금은. 하지만 나는 준비할 것이다.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녹음기를 항상 켜두었다. 집안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서연과의 대화, 서연의 전화 통화, 모든 것. 그리고 월요일,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처음 봤던 카톡 메시지, 사진들, 밤에 들었던 전화 통화, 가족들의 반응. 변호사는 노트에 메모하며 들었다. 증거는 있으세요? 없습니다. 다 삭제됐어요. 녹음이나 녹화는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다. 좋습니다. 계속 녹음하세요.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상황으로는 불륜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문자 메시지가 삭제됐고 통화 기록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요. 법적으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설령 증거가 있다 해도 상대가 배우자의 부모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복잡해집니다.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모으세요. 사진, 영상, 녹음. 결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혹시 당신이 정말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뭐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착각이 아니라고요. 알아요. 하지만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그쪽 편이라면.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법정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 법무법인을 나서며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증거, 결정적인 증거. 어떻게 구하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빠, 어디 갔다 와? 회사 일. 이 시간에? 응. 서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저녁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뭐? 요즘 오빠 이상해. 진짜로. 나는 멀쩡해. 아니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일이 바빠서 그래. 일? 진짜 일이야? 서연이 나를 똑바로 봤다. 오빠 혹시 나 의심하는 거야? 아직도? 대답해봐. 아니.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서연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오빠, 우리 이렇게는 안 돼. 서로 믿지 못하면 부부가 아니야. 나는 오빠 믿고 싶어. 하지만 오빠가 날 안 믿으니까 힘들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빠, 제발 병원 가줘. 제발. 나는 안 아파. 아파. 오빠 지금 아파. 서연이 소리쳤다.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나 의심하고 그게 정상이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랑 아버님이 이상한 거야? 오빠가 이상해.
오빠가, 서연이 울었다. 나 진짜 힘들어, 오빠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목요일.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냐?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집에 오지 마. 병원으로 와. 네. 서연이가 쓰러졌어.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일이세요? 스트레스성 쇼크래. 너 때문에. 전화가 끊겼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니, 새아버지, 동생, 처제. 나를 보자마자 어머니가 다가왔다. 이것 봐라. 내가 며느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내가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니까 애가 견디다 못해 쓰러진 거야. 제가 언제.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다. 너 정말 정신병원 가야겠다. 안 그러면 사람 죽여. 처제가 울고 있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형부 때문에. 동생도 나를 노려봤다. 형, 이제 그만해. 제발. 새아버지가 다가왔다. 며느리 지금 안정제 맞고 자고 있어. 의사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성 쇼크래. 너 이러다 정말 사람 죽인다. 알아? 새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일 당장 정신과 예약 잡아.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새아버지가 웃었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힌 게 잘못이지.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증거 대봐. 증거. 없잖아. 왜?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새아버지가 내 어깨를 쳤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서연은 입원했다.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왔다. 텅 빈 집.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묻었다. 정말 내가 미친 걸까? 정말 착각한 걸까? 하지만 나는 봤다. 분명히 봤다. 그날의 메시지들, 사진들, 전화통화. 전부 진짜였다. 그렇지? 다음날 금요일. 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다. 의뢰 내용이 뭡니까? 40대 남자 탐정이 물었다. 미행이요. 누굴? 제 아내랑 시아버지요. 탐정이 눈썹을 올렸다. 시아버지요? 네. 둘이 무슨 관계인데요?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탐정은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비용은 하루 50만 원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일주일은 봐야죠. 결정적 장면 잡으려면. 알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날부터 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동선을 추적했다. 새아버지의 움직임도 감시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납시다. 결과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다. 탐정이 봉투를 건넸다. 사진들입니다. 봉투를 열었다. 사진 몇 장. 서연이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혼자. 새아버지가 은행에 들어가는 모습. 혼자. 서연이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혼자. 이게 다예요? 네. 일주일 동안 찍은 거 다입니다. 둘이 만나는 장면은요?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거짓말할 이유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탐정이 말을 이었다. 부인은 주로 집과 마트, 카페만 다녔고요. 시아버님은 은행, 집, 골프장만 갔습니다. 전화 통화는요? 그건 확인 못합니다. 통화 내용까지는 불법이라. 나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증거가 없다. 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뭔데요?
부인이 화요일 저녁에 집을 나갔는데 2시간 동안 추적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사라졌어요. CCTV 사각지대로. 어디서요? 강남역 근처 백화점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엔요? 2시간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같은 주차장에서 2시간 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는지. 탐정이 고개를 저었다. 일부러 피한 것 같긴 한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더 추적해 주실 수 있나요? 비용만 주시면야. 계속 부탁드립니다. 또 일주일치 계약을 했다. 2주가 더 지났다. 탐정에게서 계속 보고가 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다. 서연과 새아버지가 만나는 장면. 없었다. 통화 내용. 확인할 수 없었다. 사진, 영상, 아무것도. 나는 점점 지쳐갔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에게 불려갔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휴가 쓸래?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내 얼굴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다. 서연이 거실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방에 있던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심장이 멎었다. 그게 나 녹음한 거지? 몰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 이게 뭐야? 대답해봐. 증거를 모으려고. 증거? 무슨 증거? 너랑 새아버지. 아직도 그 소리야. 서연이 녹음기를 바닥에 내던졌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나는 멀쩡해. 멀쩡한 사람이 아내를 몰래 녹음해. 서연이 울었다. 나 정말 못 살겠어, 오빠랑. 이혼하자.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서연아. 오빠 정말 이상해. 병원 가야 해. 정신병원. 서연이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친정 갈 거야. 당분간. 서연아, 진정해. 진정? 내가 진정을 어떻게 해? 서연이 가방을 들었다. 오빤 나 의심하고 녹음하고 미행까지 시켰지? 탐정?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수상한 사람이 집 주변 어슬렁거린다고. 서연이 현관으로 향했다. 나 친정 가 있을게. 오빠 정신 차릴 때까지. 문이 쾅 닫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봤다. 서연이 떠났다. 증거도 없다. 가족들은 모두 나를 미쳤다고 한다. 정말 내가 미친 걸까? 휴대폰이 울렸다. 탐정이었다. 여보세요. 의뢰인님, 뭔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뛰었다. 뭔데요? 부인 휴대폰 위치 추적했는데요. 네.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무슨?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같은 곳에 가요. 정확히 2시간 동안. 어디요? 강남의 한 호텔입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호텔? 네. 호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확실해요? GPS 기록 확인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매주 같은 패턴이에요. 새아버지는요? 그쪽도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호텔. 매주 화요일. 2시간. 이제 확실해졌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너 서연이한테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가 친정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야. 이혼하겠대.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너 정말 정신병원 가야 돼. 어머니, 당장 병원 가. 안 가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는 있다. 호텔 방문 기록.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혼자 갔을 수도 있다.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다. 결정적인 게 필요하다. 둘이 함께 있는 장면.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다음 주 화요일. 직접 확인하기로. 화요일이 왔다. 나는 회사에 조퇴를 냈다. 오후 6시. 집 근처에서 대기했다. 서연은 아직 친정에 있었다. 7시 30분. 서연의 차가 보였다. 친정에서 나온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강남 방향. 예상대로였다. 8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서연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나는 모자를 눌러 쓰고 따라 들어갔다.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층수를 확인했다. 12층. 나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방문들을 천천히 지나갔다. 1201, 1202, 1203, 1215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서연의 목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새아버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귀를 문에 가까이 댔다. 오늘 고생 많았어. 새아버지 목소리. 괜찮아요. 오빠 일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서연의 목소리. 그 녀석 아직도 의심해? 내 탐정까지 고용했대요. 탐정? 하, 웃기네. 뭘 찾았대? 아무것도 못 찾았죠. 우리 조심했잖아요. 그럼 됐네. 앞으로도 조심하자. 네. 내 며느리 사랑해. 저도요 사랑해요. 그 순간 나는 문을 열었다. 아니, 열려고 했다. 하지만 잠겨 있었다. 누구세요?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 나야. 문 열어. 침묵. 긴 침묵. 오빠, 문 열라고. 발소리. 복도를 뛰는 소리. 비상계단 쪽. 나는 뛰었다. 비상계단 문이 닫히는 소리. 문을 열고 뛰어내려갔다. 아래층에서 발소리. 잡아. 하지만 놓쳤다. 1층 로비로 나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 호텔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서연의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주저앉았다. 놓쳤다. 결정적인 순간을. 하지만 녹음은 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재생했다. 오늘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오빠 일 때문에. 그 녀석 아직도 의심해? 내 탐정까지.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들렸다. 증거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컴퓨터에 옮겼다. 백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녹음 파일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파일을 전송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답이 왔다. 이 정도면 정황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대화 내용이 애매해서. 애매하다고요? 사랑해라는 말이 나왔지만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나는 한숨을 쉬었다.
또 증거. 항상 부족하다.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빠, 우리 만나자. 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디서? 집에서. 내일 저녁.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저녁. 집 거실에는 또 사람들이 가득했다. 어머니, 새아버지, 동생, 처제. 그리고 서연. 전부 나를 보고 있었다. 앉아.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어제 호텔에서 무슨 짓이야? 새아버지가 물었다. 제가 뭘 했는데요? 며느리 스토킹하고 몰래 녹음하고 스토킹이 아니라 증거를 모은 거예요. 무슨 증거? 없는 일을 만들어서? 새아버지가 웃었다. 너 정말 정신병원 가야겠다. 두 분이 호텔에서 만났잖아요. 그래, 만났어. 새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했다. 상담 때문에. 상담? 며느리가 너 때문에 힘들어해서 내가 상담해줬어. 조용한 곳에서. 호텔에서요? 응. 카페는 사람 많잖아. 조용히 얘기하려면 호텔 라운지가 좋지. 라운지가 아니라 객실이었잖아요. 객실? 무슨 객실? 새아버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 라운지에서 차 마셨어. 객실은 무슨? 거짓말이에요. 12층 1215호. 너 뭘 본 거야? 문 앞에서 들었어요. 두 분 대화. 뭘 들었는데? 사랑한다고. 며느리라고. 새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나 며느리 사랑해. 우리 예쁜 며느리. 뭐가 문제야? 그리고 며느리도 날 좋아해. 시아버지로서. 뭐가 이상한데? 말이 안 나왔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정말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는 못 살아. 서연아, 오빤 나한테 집착하고 의심하고 스토킹하고 이게 사랑이야?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 진실은 아무것도 없어. 오빠 머릿속에만 있어. 서연이 소리쳤다. 병원 가. 제발. 며칠이 지났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었다. 서연은 이혼 서류를 보냈다. 변호사를 통해.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새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와.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하자. 어디서요? 집 근처 공원. 30분 후. 전화가 끊겼다. 나는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새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앉아. 나는 옆에 앉았다.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며느리 힘들어해. 너 때문에.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아파. 새아버지가 담배를 내뱉었다. 너 우울증이야. 심각한. 저는 멀쩡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아내를 의심하고 시아버지를 의심하고 탐정 고용하고 녹음하고 이게 정상이야? 두 분이 뭔가 숨기고 있잖아요. 숨기는 거 없어. 새아버지가 나를 똑바로 봤다. 너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기회요? 병원 가. 약 받아 먹어. 그리고 며느리한테 사과해. 제가 왜? 그러면 이혼 안 해줘도 돼. 며느리 설득할게. 하지만 계속 이러면. 새아버지가 담배를 버렸다.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협박이에요? 협박 아니야. 충고지. 새아버지가 일어났다. 잘 생각해봐. 며느리를 잃고 싶지 않으면. 그리고 가버렸다. 나는 벤치에 혼자 남았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다음 날, 나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뭘 원하십니까?
호텔 CCTV 영상이요. 그건 불법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침묵. 일주일 드립니다. 장담은 못해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USB가 도착했다. CCTV 영상이었다. 화요일 밤 12층 복도 8시 15분 서연이 1215호에 들어가는 모습 8시 17분 새아버지가 같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10시 3분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모습 결정적 증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했다. 백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보냈다. 이제 됐습니다. 변호사의 답장.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이 열렸다. 나, 서연 변호사들 조정위원 앞에서 증거를 제시했다. 녹음 파일, 호텔 GPS 기록, CCTV 영상.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명백한 간통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매주 화요일 같은 호텔, 같은 시간. 이게 우연입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의 변호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인정했다. 아버님이랑 제가.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오빠. 조정은 이혼으로 결론 났다. 재산은 73. 내가 7. 서연이 3. 위자료 3천만 원.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곳. 혼자 살기 딱 좋았다. 회사도 다시 구했다. 작은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니? 네. 미안하다. 처음 듣는 사과였다. 나도 몰랐어. 정말로. 알아요.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 새아버지와 어머니도 헤어진 것이다. 서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다. 연락 안 해. 너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나는 살아남았다. 가스라이팅, 가족 전체의 배신, 그 모든 것을 이제 나는 안다. 의심이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직감을 믿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리고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다. 나를 미치게 만들려 했던 사람들. 나는 미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찾았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